10월 대폭락이 올 수 있다?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재테크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집필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10월에 역사적인 폭락이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그의 주장은 무엇이며 그 주장에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제가 하나하나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요사키는 최근 키코뉴스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폭락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인상되든지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와는 상관없이 파산이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폭락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우리는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라고 기요사키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요사키는 금은 화폐처럼 쉽게 찍어낼 수 없고 가치가 글로벌 경제 사건들에 의해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였고, 여기에 더불어 금 현물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은은 금만큼 가격 상승이 크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한때 틈새 상품이었지만 지금은 주류 상품으로 떠올랐고,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테슬라, 페이팔,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주장을 보면서 의아한 점이 상당히 많아 직접 검증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부채 비율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일인가? 미국 역사상 가장 부채 비율이 높았던 때는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이때 부채 비율은 112%였는데요. 현재 부채 비율은 107%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았던 때와 비슷한 것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엔 항상 위기가 왔었을까요? 이것은 미국의 경제 위기를 모두 쭉 나열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굵직한 위기들만 골라서 보면 먼저 대공황이 있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인데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진행되었고, 이 기간 동안 주가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90%까지 폭락했었습니다. 한국이 IMF 때 마이너스 80%까지 폭락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큰 위기였다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죠. 근데 부채 비율에서 이 대공황 때를 보면 오히려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을 때 대공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부채 비율 자체는 60%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수준이었을 때 발생했었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처럼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근거는 역사를 되짚어봐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은은 금만큼 가격 상승이 크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참 의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편은 금의 모든 강세장을 제가 다 직접 조사해 금의 상승률과 은의 상승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금의 강세장이었던 모든 시기에서 은이 훨씬 더 높은 상승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은 금만큼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는 말은 다소 의아할 수밖에 없는 말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물론 저도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너무 감명 깊게 읽은 것은 맞지만 기요사키의 경제적인 시각은 너무 폭락론만 주장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근거 없는 이야기도 많아서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무려 11년 동안 쉬지 않고 오를 동안 로버트 기요사키는 수많은 폭락론을 주장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분명 존경할 만한 인물은 맞지만 너무 믿지는 맙시다. 오늘은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10월에 대폭락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의 말이 논리적인지, 그리고 통계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일관되었을 때 그의 주장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썩 설득력 있다 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데 진짜 태풍나게 오진 않겠죠?